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술인의 창작 환경과 관련하여 양바람 시협회 이방문 대표님 발표 있으시겠습니다. 네, 9분 지나면 1분 내 정리해 주세요.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어터 연바람 그리고 푸른 연극마을에서 28년째 주구장창 연극만 해온 이당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극을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제가 첫 연극을 시작할 때 연습실이 있었고 그 이후에 96년부터 시작한 극장이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연극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랫동안 이 자리가 논의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토론자로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현장 예술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주제들 보면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는 이름하에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현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경험,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인 만큼, 물론 어떠한 부분에서 부족한 수도 있지만은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경험과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진심이 담겨져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를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 발표할 게 바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연습실 그리고 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했다고 하듯이, 도시가 형성되면 가장 먼저 신전을 세우면서 거기 아크로폴리스라는 극장, 원형극장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원형극장에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에 열띤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되면서 그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바로 그 극장이 위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중심이 되는 거죠. 그 극장이 바로 테아트론이고 지금의 시어터이고 테아트레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하고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인류의 삶 자체가 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거대한 빅데이터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소외되고 또 개인화되고 이질감을 느끼는 또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개인화되고 굉장히 소극화되고 있는 장점에서, 이러한 시대의 문화예술이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가치로 있어야 되는가라는 저희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어요.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영감을 주고 달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술의 힘이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그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유네스코 사무총장 말씀하셨고, 예술가들은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독일 문화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예술의 역할과 가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저희는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예술 환경은 어떠한가? 사실은 환경의 사전적 의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생물이 생활하는 주변 상태, 생활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고요. 거기에 조건은 자연적, 물리적,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술 창작을 하기 위한 이 환경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그 기본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해볼 때, 사실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으로는 공간, 극장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가장 먼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원형극장이 형성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그 예술, 저희 지금은 정치 문화, 정치 경제 예술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예술을 통해서 정치 경제가 발전하는 순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극장이 존재하고 그 극장으로부터 우리가 시대를 잇고 현재 미래를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존재하게 하는 극장, 공간의 그런 그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광주는 언제부턴가 그 프린지, 야외 공연 등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면서 극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하고 일회용품처럼 사라지는 공연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 문화 향유라는 오도된 정책으로 예술의 자연적 환경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만약에 시민문화예술 향유권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예술가의 창작 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문화예술 인프라의 보존과 보호는 전국의 예술가와 창의적 인재가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열쇠다라고 독일 문화부 장관이 또 그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공표한 것처럼 과연 우리 문화수도 광주 거대한 네이밍만큼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을 소유한 광주는 여전히 문화에 대한 이름만 집중할 뿐 거기에 따른 예술 환경에 대한 어떠한 그 정책들이라든지 네트워크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실하죠. 뭐 ACC 이전에 민간 기관 단체 공연장 전수조사라든지 그 ACC가 생긴 이후에 뭐 공연장 실태 조사는 어떠한지, 현재 민간 공연장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로 인한 창작 환경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광주에서 예술하는 창작 환경은 예술가 스스로와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무엇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되어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후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그 창작 환경에 대한 필요성에서 뭐 연습 공간이 없다, 사용료 지불이 많다라는 이렇게 어려움들을 고충을 토로하고 있듯이 예술 창작 환경의 기본은 절대적으로 공간 그리고 극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예술가의 작업실, 연습실은 기본이고 이를 펼쳐보일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광주에는 민간 소극장으로 연바람, 민들레, 통 1번지, 예린, 지니아트, 문해정터, 기분 좋은 극장하고 강주아토라고 보헤미안 극장 이게 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민간 소극장이 이렇게 점점 제가 처음 시작했던 90년대보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자본적인 그 환경들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이러한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창작 환경이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시립예술단체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면서 문예예술관이라는 공연장도 있고 연습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속 단원들한테는 정기적인 월급하고 경비라든지 예술 교육 훈련을 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죠. 1년 예산이 상위 수억 원대를 상회하면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안정된 예산만큼 시민들이 공연 관람을 했을 때 시민들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인력 자원이라든지 공간의 그런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간 공연장, 민간 예술 단체와는 상대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립 공연과 민간 예술 공연장, 민간 예술가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 단체의 그런 ACC 공연이라든지 시립문화예술에 관한 공연을 통해서 질적으로 높여지려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민간 공연장, 민간 예술가, 민간 단체에 대한 관심은 점점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열악하고 있죠. 그래서 기초 예술을 살릴 수 있는 기초 공간, 기초 예술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기초 공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민간 공연장이 사라지는 것은 예술 단체가 사라지는 거고, 예술 단체가 사라지면 개인 예술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기관 단체의 그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그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창성하고 자유의 바탕이 되는 기초 예술가를 저희가 지원 육성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으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5개 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어있는 도시 재생 사업이나 도시 마을 사업이라든지 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 공간들을 예술가하고 단체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도시 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들의 불필요한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낭비하는 예산을 모아서 각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공연장 공간은 시립예술단체 조직의 근거하는 상주단체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는 하겠지만,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작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는 창작의 그 기초예술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10개 정도의 그 연극 소극장과 음악 공연장이 운영하는 주체가 사실은 예술가가 직접 하는 경우예요. 예술가가 직접 하다 보니까 공간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관리 비용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간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중장기
지원에 제도화해서 이게 그 지원이 된다 한다면 저희들이 광주 문화 수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주 기본 바탕은 계속 흔들리지 않고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분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술가에게 일자리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일자리가 어떤 다른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자리를 잃지 않고 창작 환경이 조성되는 것.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창작은 바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창의적인 미래 지향적인 예술 도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창작 환경의 저희는 베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창작 환경에 대한 말씀 조금 지났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술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창작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대중을 만날 수 있는, 전면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실은 이제 광주의 지금 현행의 지원 정책을 봤었을 때 거리 예술과 이를테면 극장 공간에 대한 균형이 좀 상실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5개의 유휴 공간 등에 대한 그 예술인의 활용 문제라든가 소공연장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제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정책 제언 같은 보면 거점 예술 공간의 활성화라는 그 정책적 제언이 있었어요. 네, 사실 거점 공간과 관련해서는 이번만 나온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지난 수년 전부터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계속 그런 데고 있는데 그럼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책을 사실은 예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인 플랜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어떤 효과를 보려고, 그리고 뭔가를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깊숙이 그 지역의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만 만들어 놓다 보니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사실 알맹이가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거점이라든지 지역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이름만 거점이고 지역 활성화이지 공간 활성화이지 정책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부실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적인 문제. 네,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 거점이라든 이런 활성화가 있지만 사실 지역 거점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 사업이 아닌 그냥 사업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지역 거점이라는 것을 어떤 단어적인 용어적인 것들만 사용하는 그 지원 사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거점을 공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사업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